자, 오늘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서 저 혼자 촬영하는 거니까.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경험형 교육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까요? 경험형 교육 과정. 지금 이 경험형 교육과정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7차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거라고 얘기했고 특히 유아교육과는 교육 자체가 전부 다 경험형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경험형 교육과정 그러면 대표자가 누구? 듀이죠. 근데 경험형 교육과정의 철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다? 그렇지, 미국의 진보주의. 왜 진보적이라 한다 그랬죠? 이제 옛날보다 진보적. 그렇죠. 옛날보다 진보적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누구 중심? 그렇죠. 교사 중심, 지식. 그러다 그 진보적이 되니까 누굴로 바뀌어요. 그렇죠. 학생이 되고 학생은 지식보다는 뭐 욕구, 그렇죠. 흥미 이런 것들에서 이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철학이 전부 다 그 기본적인 철학은 이제 진보주의도 그 기본적인 철학은 어디에서 오냐면 루소의 자연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러운 교육을 하자. 그 자연스러운 교육이 결국은 경험형 교육 과정이 아동 중심 경험형 교육 과정이 되는 거고 왜 경험형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아이들은 주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반성적 사고에서 경험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라고 쓴다고 했어? learning by doing. 오케이. 그래서 learning by doing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이루어져요? 그냥 행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은 가치지향적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게 뭐지? 왜 잘못됐지? 라고 우리가 하는 반성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면 회개하는 거. 그래서 반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반성적 사고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경험형 교육 과정의 문제가 뭐라고요? 자, 여기 한번 이쪽부터 오늘 좀 칠판이 크게 쓸 수 있으니까 경험형 교육 과정의 문제라 뭐라고요? 경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지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겨요. 경험을 아이들이 활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활동을 강조하다 보면 아이들이 활동만을 강조하다 보면 거기서 알아야 될 지식을 얘기할 시간이 부족하잖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건 선생님이 교환을 짜거나 활동지를 짜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쉽단 말이죠.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그래서 교과형 교육 과정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시간 절약이에요. 효율성이 높아요. 효율성은 요즘 얘기하면 가성비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 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학생 중심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그걸 다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해가니까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1시간을 공부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지식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음, 지식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이 지식을 강조하게 되는 교육과정이 뭐냐면은 학문형 교육과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문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학문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겁니다. 학문형 교육과정. 그런데 어,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지식을 여기서 이제 이 지식은 상대적이라는 말 좀 써야 되는데 경험형 교육 과정은 지식도 얘기하고 아이들의 흥미도 얘기하고 그래서 경험형 교육 과정의 특징이 전인 교육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는 지식만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전인 교육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학폭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식을 강조할 때는 학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 지금만 학폭이 있나요? 아니요. 성균관에도 있었어요. 지식을 강조하면 학폭이 생겨요. 전인교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험형 교육 과정으로 하면 지식도 얘기하고 아이들의 흥미도 얘기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도 하고 그래서 전인 교육이 잘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형 교육 과정 뭐를 더 중시한다고요? 노란색
뭐를 강조한다고요? 아이들의 흥미를 제일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 상대적으로 지식을 소리하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에서 경험형 교육과정, 뒤에서 경험형 교육과정에서 막 움직일 때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팍 쏴올렸어요. 그게 최초의 인공위성 인류의 스푸트닉 샥, 스푸트니코라고 그래요. 스푸트니크호. 그 스푸트니크호를 스푸트닉이라는 인공위성을 팍 쏴올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그때는 냉전 시대니까 소련보다 우리가 잘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뒤졌잖아.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그게 쇼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면 스푸트닉 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스푸트닉이라는 단어를 요즘 코로나 시대에 소련에서 백신 만들었거든요. 그 백신 이름도 스푸트니크예요. 아무튼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러시아를 전공을 안 해서 스푸트닉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군다나 지식이 소홀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가 생겼다고요? 스푸트닉 샥이 생기니까 소련에서 그러고 다시 지식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학문형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면 학문형 교육과정을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뭐가 하나 의문사항이 생기냐면 선생님 지식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은요. 여기 지식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이요. 그쵸? 새로 학문형 교육과정은 그러면 이 교과형 교육과정 전에 뭐가 있었다? 경험형 교육과정 전에? 그렇죠. 교과형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그럼 이 교과형 교육과정에서도 뭐를 강조한다? 지식을 강조해요. 그럼 선생님, 교수님, 교과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지식과 경험형 교육과정, 여기 학문형 교육과정에 얘기하는 지식은 어떻게 달라요? 똑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한번 볼게요. 지식의 개념으로 본다고 해도 자, 교과형 교육과정은 그냥 낱낱의 지식을 그냥 오리지널 지식이에요. 교과형 교육과정은. 그런데 학문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면 뭐를 얘기하게 되냐면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 하나 하고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발견학습이라는 개념이 하나 생겨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외워야 돼요? 자, 지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지식과 학문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이 지식은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과잖아요. 교과. 그렇죠? 그게 교과가 지식이잖아. 국어, 영어, 수학. 그 지식이잖아. 그렇죠? 그 지식이에요. 음악, 지식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지식이라는 것과 다시 말하면 교과형 교육과정의 그 지식과 학문이라는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잘 보세요. 지식은 글자 그대로 지식이에요. 너무 쉬워요.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학문이라는 글자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학문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학자들의 개념이잖아요. 학문은. 지식은 그냥 그런 지식. 6.25 전쟁 언제로 하는데 1950년 그냥 지식이에요. 그거. 그러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 지식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학문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지식이라는 개념에다가 뭐가 또 하나가 플러스가 되느냐면 탐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플러스가 되어요. 무슨 뜻이다? 자, 물어볼게요. 자, 영어 지식. 그럼 영어 지식은 뭐 일형식, 주어, 동사. 그 지식이에요. 알겠죠? 근데 영어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찰을 하기 시작하죠.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성균관이 있었어.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역사를 탐구하는 학자들은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학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뒤에 학자를 붙여서 학문. 그럼 한국학은 뭐죠? 그냥 성균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생겨요? 한국학을 하기 위해서 탐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무슨 말인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탐구하는 방법은 학문에 따라서 다 방법이 다 달라요. 무슨 뜻이냐? 우리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과에서는 발달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 연구. 그 유아교육과는 발달 연구를 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되어 가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렇죠? 유아교육에서 발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발달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 발달됐어. 끝이야, 끝. 뭔 발달. 고등학교는 이렇게 침체기. 노인 발달은 또 이렇게 내려가니까 해야 되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등에서는 발달 연구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안 해요. 발달 연구를 안 해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 뿐이지 굳이 그에 대해서 반이 왜 아이들을 발달 연구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삐아제도 발달 이렇게 쭉 되어오다가 중등에 와서는 형식적 조작기 그러고 끝이지. 더 이상 없어. 발달의 개념이 없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학자들마다 학문 영역별로 탐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자, 아까 여기 스푸트닉 샥 이게 뭐예요? 스푸트닉 샥은 이제 인공위성이니까 과학이에요, 과학. 그럼 과학자들이 하는 탐구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거,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 그렇잖아요. 근데 나처럼 선생님처럼 교육학을 하는 사람이 무슨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겠어? 뭔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 사람들 데려다가 실험실에서 연구해? 내가 무슨 마루타 그거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 그럼 내가 연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떤 것들이에요? 실험실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 연구하겠지. 말대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하면 아하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을 거다. 똑같이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도 빔 프로젝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연구하는 거 아니야? 발달 연구 안 해. 실험 안 해. 인류학자들은 인류학자들이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옛날에 살았는지 실험하나? 아니에요. 흰 옷을 입히면은 조선 사람들이 더 잘 살 것이다. 그래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봐요. 사람들 쭉 봐. 보고서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 역사적인 걸 쭉 탐구해서 서적을 탐구하겠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구나 라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는 걸 그런 게 뭐냐면 그들의 문화를 디스크립션 한다 그래서 문화 기술적 연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학문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자 보세요. 지식이라고 얘기할 땐 단순한 지식이에요. 단순한 지식. 그런데 학문이란 단어를 쓰면 지식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탐구하는 방법까지도 다 얘기하게 된다. 음악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과 과학하는 사람이 탐구하는 방법이 같을까요?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렇게 탐구하고 보면 그 학문에서 한국학, 인류학, 유아교육학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학, 저처럼 교육학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학, 학이라는 글자, 물리학, 지구과학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학이랑 생물학 이렇게 학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 그 학문에서 강조하는 시체말 엑기스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교과형의 지식은 낱낱의 여러 가지 그냥 지식들이에요. 교과는 지식이니까 백자가 어떻고 청자가 어떻고 그냥 낱낱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학문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청자에만 국한되는 어떤 그 무엇, 백자에만 국한된 어떤 그 무엇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럼 유아들에게만 국한되는 그 무엇, 아니면 초등학교 애들, 그럼 초등학교 애들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이 하나씩 뭔가가 핵심적인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러면 지식의 구조라고 그래요.
이 지식의 구조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핵심적.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만류인력의 법칙 거다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 법칙이라는 단어를 써. 만류인력이라는 법칙. 그게 무슨 말이야? 만류인력의 법칙.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진다. 저도 지금 만류인력의 법칙이 제 얼굴에 안 보여? 만류인력의 법칙? 내 옛날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만류인력의 법칙이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했잖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만류인력 법칙. 아, 내 옛날에 턱살, 이 예쁜 턱살 탁 붙어 있었는데 만류인력 법칙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도 다 만류인력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거 놓으면은 떨어져서 깨지겠지. 떨어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사과가 떨어지는 거, 사과가 남에서 떨어지더라 지식이에요. 대추가 남에서 떨어지더라 지식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만류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과학이 가장 대표적으로 핵심적인 것들이 있어요. 물론 교육학도 있어요. 교육학에도 핵심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뭐라고 그런다? 지식의 구조. 그러니까 낱낱의 지식보다는 지식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얘기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학문적으로 탐구하면 그건 신앙이지만 신앙 말고 학문적으로 탐구해 간다면 뭐죠? God is love 한 글자 딱. 그치? 구약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게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분신이 누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글자는 전부 다 하나님은 사랑. 그거잖아.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꼭 들여다봐야 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지금 코로나 인류적인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기독교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엇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벌써 다 칼렌더에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자기 자식을 내팽개치는 부모가 요즘은 조금 정말 잘못된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자기 자식을 낮부터도 머릿속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 자식이지만 내가 가르치는 여러분들도 학문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내가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좀 더 제대로 된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머릿속에 들 생각이잖아. 그게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종교적 관점에서 봐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봐도 우리들의 이 어려운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개입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하나도 그래서 없어요. 이해되셨죠? 이게 지식의 구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를 그래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 믿음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 그럼 이제 신앙이 되는 거고 학문적으로는 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지식의 구조. 말뜻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굉장히 중요한 거 학문형 교육과정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많아진 것 같은데 사실 많아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자 학문형 교육과정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지식의 구조를 강조한다. 지식의 구조는 뭐다? 핵심적인 원리나 법칙과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 좀 아까 얘기 만류인력의 법칙, 물리학에서는 운동의 제일 법칙. 알겠죠? 수학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 그것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과 계열은 분명하게 그게 보여요. 근데 문과 계열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문과 계열은 이 지식의 구조를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지식의 구조를 얘기할 수 있으면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 왜 그걸 다 꿰뚫고 있어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야 아 하나님은 사랑이다 한 구절로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뭐든지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면 가면 그럼 나한테 얘기해보면 이것도 이런 관점이야 그럼 그게 다 이해가 돼요. 신약성경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한테 아뢰라. 그럼 염려하지 말고는 뭐예요? 염려는 내가 하는 거죠. 근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가 얘기했잖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뭐해? 나 염려 안 해. 애들이 염려해? 안 해. 하나님 아버지, 오케이, 알겠어. 너 나 찾는구나? 그래, 내 자식아. 자식도 나를 찾을 때 내가 더 기쁘지. 나 안 찾으면 좀 그렇잖아. 좀 서운하잖아. 나도 그렇던데. 아빠, 아빠, 그러고 찾을 땐 좋은데, 안 하니까는 좀 그렇던데. 요즘 우리 아이들도 나이 먹으니까는 이제 아빠, 아빠는 좀 덜 하자 옛날보다, 그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그래도 돼. 끝. 다 알아들으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아빠! 그럼 끝이지. 뭐 아빠가 다 알지. 똑같아. 똑같아. 응?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핵심적인 원리나 법칙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탐구 방법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탐구 방법이 뭐냐면 발견학습이에요. 이 발견학습은 어디에서 쓴 거냐면 과학에서 쓴 거예요. 과학에서. 그래서 과학은 발견학습이라고 그러고요. 사회계열 쪽은 이과계열 쪽은 발견학습이라고 사회계열 쪽은 탐구학습이라고 그래요. 대표자가 브루너가 탕문형 교육과정의 대표자인데 브루너가는 과학 갖고 얘기해서 발견학습 아까 스푸트닉 샥 저기 과학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냥 이제 과학 발견학습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사회과로 갖고 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마샬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발견학습이라고 안 하고 탐구학습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알겠죠? 요즘 얘기하면 프로젝트법 그런 거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머릿속에 일단 머릿속에 넣어둬라. 자, 학문형 교육과정 그럼 두 가지 지식의 구조 and 발견학습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발견이에요. 발견 뭐를 발견해요? 자,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1번 예,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식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학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런 걸 발견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지식이잖아요. 근데 원래 발견한다는 것은 주체가 누구여야 할까? 발견하는 것은 그렇죠. 학습자예요. 예. 학습자예요. 그래서 이게 듀이의 문제 경험형 교육과정에서 얘기했던 거 문제 해결 학습에 영향을 받아요. 듀이의 문제 해결 학습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생 중심이에요. 어차피 미국 거니까 미국은 전부 다 누구부터 시작한다고? 다 듀이 교육학원 듀이. 여러분 그래서 잘하는 사람 문제 해결학습에 영향을 받았어요. 학습자예요. 그런데 지식이잖아요. 자, 지식이니까 제가 여기다 좀 쓸게요. 지식이에요. 지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이 하는 거잖아. 만륜력의 법칙이라는 거 학자가 하는 거. 그걸 하루 만에 해요? 한 시간 만에? 아니에요. 평생 연구해서 하나 돼요. 그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이거 뭔가 어떻게 된 건가를 지금 발견해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방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제를 만들려면은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급하니까 빨리빨리 승인을 해서 요즘 맨날 텔레비전 보면 그거 뭐 바이러스 치료제 금방금방 사전 승인 맨날 그러니까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거고 모든 것도 있자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특이한 체질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발견학습은 발견해내는 거니까 이거 발견학습이니까 학습이니까 주체가 놓이면 학습자예요.
그런데 지식이란 말이야. 그럼 학습자가 학생들이 발견할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하는 걸? 학자들이 하는 건데 어려워.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한다? 교사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안내된 발견이라 그래요. 안내, 교사가 안내한 발견. 오케이. 이거에 비해서 얘 때문에 혹시 얘가 오늘 좀 여기 올려 있어서 좀 치울게요. 안내된 발견이었는데 삐아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안내된 발견이 아닌 스스로 발견, 스스로 발견. 스스로 발견 학습을 해요. 삐아제는. 여기서 삐아제가 스스로 발견 학습한다는 말이 이게 뭐냐면 동화와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치?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 학습을 해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우쳐서 그거를 지식을 획득해 가잖아요. 그 지식 획득하는 게 이제 삐아즈는 스스로 발견의 개념인데 그에 비해서 대표자가 누구라고? 대표자 누구? 브루너. 대표적인 사람 브루너는 어떤 걸 얘기한다? 그냥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다? 앞에 안내된 발견이란 개념을 쓰고 있어요. 이제 교재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자, 요게 여기 써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학문형 교육과정은 어떻다? 지식의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뭐를 얘기한다? 지식의 구조.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다? 교사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교과형 교사가 강의법이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고 뭐다? 학문이니까.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학문이니까 어떤다? 그래서 학문을 탐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탐구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발견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발견학습은 누구한테서 온 개념이라고요? 예, 아까 여기 뒤에 문제해결 학습에서 왔고요. 요 뒤에 문제해결 학습에서 발견학습이 이렇게 발전했고요. 여러분 잘 아는 뒤에 문제해결 학습에서 킬팩트릭의 구안법, 프로젝트법으로도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어요. 그게 지금은 구성주의가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구조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는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교재 91쪽 한번 보세요. 자, 네, 지식의 구조라는 게 이제 맨 밑에 보면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이 있는데 뒷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지식의 구조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지식의 구조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구조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써 있어요? 표현 방식,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생성력,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학문형 교육과정은 표현 방식, 경제성, 생성력. 그럼 표현 방식이 뭐냐? 표현 방식은 우리 책 교재 93쪽으로 넘어가면 표현 방식 세 개가 있죠. 어떤 거 있어요? 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세 가지가 있어요. 표현 방식에는 다시 세 가지 있는데 작동, 영상, 상징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요거를 좀 설명을 저쪽에 가서 드릴게요. 자, 여기를 지우고 자, 어이쿠 잘 지워지고 있어. 굿잡. 자, 표현 방식을 설명 좀 해볼게요. 표현 방식. 근데 이 표현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 방식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수 방법이에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이게 퍼스트의 개념인데 뭐가 있다고요? 작동적 표현 방식. 두 번째 세컨은 영상적 표현 방식. 세 번째 서드는 상징적 표현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상징적부터 좀 설명 제가 해볼게요.
A 곱하기 B는 A 다시 곱하기 B 다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죠? 1차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 이런 거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쌤, 1차 방정식 싫어요, 수학. 그러지 말고. 수학이에요, 수학.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이제. 2m 곱하기 3kg은 3m 곱하기 몇 킬로그램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개념적으로 여기 뒤에 미터, 킬로그램 이거는 일종의 단위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미터, 킬로그램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단위를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1,000원, 여기는 1,000원이면은 여기는 얼마야? 1만 원. 그치? 그럼 여기 1만 원인데 여기는 그럼 요즘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1.00. 그럼 우리가 가면 만 원. 거의 가면 그런 거, 1,000원 단위로 얘기하면 3.5 이거 얼마야? 3,5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 이꼴 1만 원, 여기 1,000, 여기는 만. 근데 만을 1,000으로 고치던지 1,000을 만으로 고치면 1만 원을 1,000으로 고치면 똑같이 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숫자는 별 의미가 없고 나중에는 이 뒤에 있는 이제 단위별로 그럼 똑같아지는 거란 말이야. 쉬운 말로 너무 미안해. 그냥 쓸데없는 거서. 그럼 무슨 말이야? 미터 킬로그램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2, 3이니까 3, 2가 답이에요. 선생님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으면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요렇게 여기 2m 여기에 3kg이 있다면 이렇게 평행이 되려면 이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3m에 여기 얼마가 있어야 된다? 2kg이 있으면 된다. 선생님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가면 뭐냐면 시소 게임. 자, 그럼 시소 게임 어떻게 하는 거죠? 똑같잖아요. 3kg, 2kg 있으면 누가 앞에 앉아? 그렇지. 몸무게 많은 애가 2m, 3m니까 앞쪽에 앉는다. 그럼 평행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몸무게 큰 애가 뒤로 가면 안 되잖아. 앞으로 와서 앉아야 평행이 되지. 똑같아. 이거 평행이잖아. 이것도 평행이야. 그 말이야 결국은. 자, 상징은 뭐예요? 기호나 부호, 언어, 심볼, 상징, 심볼은 기호나 언어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영상은 그림, 작동은 뭐예요? 작동은 워킹, 해보는 것, 행위에 행위.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 작동적 표현 방식은 행위해보는 거고요. 영상적 표현 방식은 그림과 같은 것들, 상징적 표현 방식은 기호나 언어. 그럼 어떻게? 교수 방식이니까 작동적 표현 방식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해보도록 가르친다. 그 말. 해보도록. 영상적 표현 방식은 그림으로 가르친다. 상징적 표현 방식은 기호나 언어로 가르친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first, second, third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요 표현 방식이 삐아제의 영향을 받았어요. 브루노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삐아제 어떤 명어냐면 발달 단계예요. 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자, 잘 봐요. 전조작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쳐라? 행위, 작동적으로 가르쳐라. 이게 지금 어디야? 유아잖아. 그치? 전조작기가. 그쵸? 그래서 우리 유아들은 어떤 제일 좋은 수업 방법이 뭐예요? 맨날 얘기하더만 놀이. 이거
유한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수업 방법이 놀이. 그게 뭐라고? 경험형 교육 과정에 얘기한 learning by doing 행위. 그래서 경험형 교육 과정을 강조했잖아, 내가. 유아에서는 놀이야, 이게 놀이. 해보란 말이야. 시소게임 해라 그 말이야. 그럼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유아들은 해보도록 가르쳐라. 신호등을 어떻게 건너요? 말로 설명하지 마라. 칠판 말로 설명하는 거 여기에요. 그러지 마라. 어떻게 해라? 해봐라. 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초등이죠. 초등은 그림을 갖고 하고 중등은 말로만 해도 된다. 그 말이. 설명해 볼게. 가장 쉬운 거. 가장 아주 굉장히. 자, 여기는 3 더하기 6은 9. 또는 조금 더, 선생님 이거는 초등학교도 하잖아요. 중등이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림으로 그리는 거니까 15 더하기 2는 17. 그치? 무슨 말이겠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수수깡 이렇게 10개짜리 묶음 하나 10개라고 그래?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더하기 2개는 얼마? 10개에다가 5개 12개니까 17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단 말이야.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애들은 뭐예요? 5개 더하기 2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 5개 2개 그럼 어떻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잖아. 손가락 세는 게 뭐야? 행위야 행위. 발끝 이해됐어요? 그 손가락으로 세. 물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그렇게 세기도 하지만 못 세는 애들은 아무튼 손가락으로 세는 게 행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게 뭐 영상적 표현 방식. 그 다음에 언어로 설명하는 게 이렇게 숫자로. 그럼 물어볼게. 잘 보세요. 작동적 표현, 영상적 표현, 상징적 표현 중에 뭐가 이해가 제일 쉬워요? 그렇죠. 이거잖아. 해보면 되잖아. 그치? 우리가 듣는 거. 백문이 불여일견. 견 보는 거. 그림. 백문 듣는 거. 이거 상징이란 말이야. 말로 듣는 거. 견은 그림 보는 거. 그럼 뭐야? 백문이 불여일견. 그럼 뭐야? 백견이 불여일행. 한번 해보면 끝. 해보는 거 이해됐어요? 이렇게 가르쳐라. 그럼 잘 봐봐. 이 브루너 지금 학문형 교육과정 브루너예요. 그럼 뭐요? 자, 중고등학교한테 이렇게 1차 방정식을 가르칠 수 있듯이 누구에게도 전조작계는 유치원 아이들, 유아들에게도 1차 방정식의 개념을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면. 그게 뭐냐? 표현 방식. 여기 써 있죠? 지식의 구조. 첫 번째 표현 방식은 뭐라고요? 작동적, 영상적, 상징. 얘는 뭘 하는 거? 그렇지. 가르치는 교수 방법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에요. 중고등학교 아이인데 학생인데 말로 더 설명을 해서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림을 보여줘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그림을 그려가면 설명해도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직접 해봐야 되죠. 이런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정신박약 아이들, 정신지체 아이들, 특수교육 하는 아이들. 그래서 선생님이 학원에서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 특수교육 하는 선생님들한테는 학생들한테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직접 해, 행위를 통해서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지적인 능력이 너무 떨어지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라도 그림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직접 행위를 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특수교육 하는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전부 아이패드를 갖고 수업을 해요. 왜?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말뜻 이해됐죠? 그래서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봐 이 그림 봐요.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림을 보여주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림을 보여줘도 모르는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 그렇지. 직접 손 붙잡고 한번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떻게 한다? 자,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초록불일 때 건너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돼요. 얘네들이에요. 어?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몰라야 되니까 어떻게? 그림을 보고
신호등 그림 보고 이렇게 초록불 들어올 때 요 그림 보고 요렇게 들어올 때 건너고 요렇게 들어올 땐 건너면 안 돼요. 이렇게.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이렇게. 맨 위로 횡위로 골라서 손 붙잡고 자 요렇게 요런 그림일 때 우리 어떡하지? 그래 걷는 거죠? 그래 그렇게 같이 이만큼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삐아제가 얘기한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교사가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는 건 표현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표현 방식 설명됐어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책에 보세요. 다시 왼쪽 페이지에 92쪽에 지식의 구조의 특징 1번에 표현 방식 어떤 교과 내용이든지 뭐라도 해서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게 표현해주면 어떤 발달 단계 아동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 영상적, 작동적, 작동적, 영상적, 상식적 이해됐죠? 두 번째 경제성. 자, 경제적이다라는 말 뜻인데, 자 여기 보세요. 요거 또 얘기해요. 똑같은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낱낱의 지식을 우리가 암기하는 게 경제적일까? 지식의 구조, 핵심적인 거를 암기하고 공부하는 게 경제적일까? 그렇죠. 지식의 구조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낱낱의 지식보다는 지식의 구조를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경제성이 생긴다. 그 다음에 생성력은 뭐냐면 전이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낱낱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 전이가 잘 안 돼요. 왜? 거기에만 국한돼요. 예를 들면 한국전쟁 언제 일어났어? 1950년. 어디에 전이가 돼? 그럼 5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정도나 전이가 되겠지. 50년에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기였을 테고 그 정도나 되겠지. 근데 지식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만류인력의 법칙을 알면 전부 다 이렇게 떠 있는 건 다 떨어진다는 개념은 다 이해가 돼. 그럼 우주선에 우주로 날아가면 만류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중력이잖아. 그쵸? 중력이 거기는 작용하지 대기권 밖은 작용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붕붕 떠다닌다. 이해가 된단 말이야. 만류력의 법칙은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대기권 안에서. 그럼 설명이 되잖아. 사과, 딸기, 배 얘기할 필요 없잖아. 다 떨어져. 떨어져. 이해됐죠? 그게 만류력의 법칙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 부모님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 입장이라면 저는 처음보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 여기와 결부시켜서 얘기할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럼 더 쉬워져요. 사실은. 요즘 제가 큐티하는 게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 그 책 갖고 해요. 요즘 이제 요즘 출애굽이랑 출이집트 4월 거기 보면 바로 이게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재앙이 내리고 왜 광야로 왜 끌고 갔어? 왜 끌고 가 40년씩이나 3일이면 갈 걸 왜 40년씩이나 뺑뺑 돌려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사랑 그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죽든지 말든지 네가 어떻게 될지 알아서 해.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얘야 어쩌고 저쩌고 그쵸? 훈련시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면 너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움? 아니고 사랑의 반대말은 뭐? 무관심.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는 것도 사랑,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 없으면 무관심이면 그러든지 말든지. 이해되셨어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훈련시키고 그쵸?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근데 가나안이 적과 끓이 흐르는 천국이야? 아니에요. 가나안 얼마나 척박한 땅인데. 근데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묘사해? 훈련하고 가나안 지방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데에 저는 잘 모르지만 탈무드 읽어보면 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낚시법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게 40년. 왜? 그냥 고기 하나 주면 지금 이거 하나 주면 예이였다 그러고 마는 거잖아.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요. 거린이 정말 좀 거린이 왔어. 그래서 내가 먹던 거 하나 주면 끝이요. 더 이상 관심 안 갖잖아. 근데 거린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 훈련시키고 못하면 혼내키고 우리가 해외 선교 가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 줘?
그걸로 끝나는 거는 에이 그거는 올바른 사랑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직업교육하고 이 생수병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우물을 파주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게 올바른 사랑이잖아. 어려움이 있고 뭐 어떻게 됐다 이해되시죠? 그게 지식의 구조예요. 그게 뭐예요? 전이가 잘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사는 거라고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 왜 이러시는지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것들도 그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 사랑이신데 나한테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칼렌더에 시간표대로의 스케줄을 갖고 계시는가. 그래 그 시간표 나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무엇인가. 그 요즘 며칠 전에 그러면서도 요즘 며칠 전에 그런 생각 들었어. 40년 광야 생활 모세가 40년 지나고 그치 문제가 생겨서 광야에서 40년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출애굽을 시키기 시작하잖아. 그쵸? 이 40년이라는 거. 그 사람들이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40년이라는 게 뭔가 그 생각이 저한테 좀 들어요. 그냥 숫자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교사 생활한 지 지금 몇 년 됐지? 이런 생각. 내가 교사 생활한 지 87년부터 선생님이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나 40년 되려면 아직 멀었네. 나 이제 가르치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야, 이무새끼 혼내키는 것 같아. 왜 그게 나한테 40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왜 왔는가? 그럼 40년이면 나도 아직 멀었는데 이제 2027년이니까. 그러면 40년? 그럼 내가 이제 나 혼자 군대 간 것도 하나님 저 군대 2년 3개월 했으니까 그것도 좀 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85년에 선생님이 군대 갔거든요. 그러면 40년이면 5년 남았잖아. 그치? 근데 교사 생활 7년부터 했으면 7년 더 해야 돼요? 요즘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7년 그러면 대학 교수로 정년할 나이에요. 그럼 이제 65세가 되니 만으로 그럼 7년면 대학 교수 정년인 것 같아요. 65세 정년하는 거니까 대학 교수들은 그래서 65세 정년할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또 학원에서 또 이렇게 강의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다 스케줄을 잡아 놓으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쓰시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해되셨죠? 그거 그래서 모든 거에 어떻게 자 지식의 구조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식의 구조는 어떻게 다 가르칠 수 있다 누구에게나 표현 방식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아한테 유아가 놀기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 경제적이다. 다른 거 아는 것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그거를 가지고 모든 곳에 전이가 잘 된다. 그래서 전이가 잘 된다. 고속도로 왔다 갔다 보면 God is love라고 크게 써붙이는 우리 수업이니까 은단 파는 회사 고려은단에서 크게 God is love 이렇게 써있어. 내가 오늘 없네. 내가 갖고 있는 컵에도 여기 God is love 이렇게 써있는 거. 중국에서 생산된 컵인데 싸구려 컵 2,000원짜리. 근데 중국에서 써놨어. God is love. 그 컵 좀 좋아해요. God is love 그렇지. 근데 어느 때 바빴고 왼손으로 보면 여기 안 보여. 오른손으로 보면 여기 보이는데 아무튼 이해되셨죠? 학문형 교육과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학문형 교육과정 중에 자 여기를 좀 지우고요. 학문형 교육과정 중에 다시 말하면 이 학문형 교육과정은 일반 명사 우리가 밥 안에 비빔밥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오늘 점심은 볶음밥? 볶자면 할까? 볶음밥에 짜장? 아니면 짬뽕? 복짬뽕? 진짜 먹고 싶다. 자, 아무튼 그러면 그 밥 중에 볶음밥도 있고 뭐 짜장밥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뭐 잡채밥도 있고 맞네 그치? 뭐 야채밥도 있고 콩밥도 있고 뭐니까 알겠지? 그러면 학문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그냥 밥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밥이 우리가 하는 거 뭐?
그렇지. 쌀밥. 어? 쌀밥, 햇반. 그게 가장 대표적이잖아. 그렇게 대표적인 교육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나선형 교육과정. 자, 머릿속에 그림 그려야 돼.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밥이라는 개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쌀밥이 있듯이 학문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냥 교육과정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선형 교육과정. 왜냐면 선생님 학문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왜 그렇게 그냥 밥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아까 어디 갔니? 아까 어디 갔니? 야, 여기 찍었구나. 스푸트닉 샷에 의해서 여기저기에서 지식과 관계된 것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막 무슨 밥 이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얘를 묶어 그냥 밥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강조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특출한 게 뭐냐면 나선형 교육과정. 이 나선형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너예요. 그래서 브루너가 학문형 교육과정의 짱이 되어요. 브루너는 이 지식의 구조 때문에 아마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살아있을 사람이에요. 벤자민 무슨 말이 알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지식의 구조 때문에. 아무튼 그럼 나선형 교육까지면 나선이 뭐냐면 자 나선형 교육과정 이런 겁니다. 그려볼게요. 자 노란 얘는 파란색 이렇게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칠판에 있으니까 자 요렇게 뭐요? 그렇지 나사처럼 요렇게 여기 나선형 이렇게 얘기해요. 골뱅이 먹고 싶다 또 골뱅이 이렇게 나선형 이해됐어요? 이게 나선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선형 교육과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파란색은 뭐냐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파란색은 지식의 구조고요. 지식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여기는 뭐 중학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유치원 이렇게 얘기한다면 중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여기 보세요. 요렇게 x1, x2, x3를 요렇게 넓어지고 있죠. 그쵸? 요렇게 넓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아니면 중학교에서도 자, 맨 처음에 1차 방정식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1차 방정식 이렇게 넓어지고 2차 방정식 이렇게 넘어지면 미적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어지는 거. 그럼 맨 처음에 여기서 한 자릿수 이렇게 가면 두 자릿수 이렇게 가면 세 자릿수 더하는 거 이렇게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되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 우리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x1 2, 3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은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러냐 나중에 뭐 얘기할게요. 일단 계열성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계열성은 앞에서 공부해야 되는 건데 요거 먼저 얘기하고 하려고 이제 벼놓은 거 다음 주에 아마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 걸 계열성이라고 공부를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y 요 구축하고 만난 y1 y2 Y3도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3니까 Y1, 2, 3도 뭐에 해당해요? 똑같이 계열성이에요. 근데 X1, 2수는 뭐고요?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는 거라면 얘는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갖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더 어려워지는 거, 깊이가 깊어지는 것. 그래서 깊이가 깊어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지식의 구조를 갖고 요건 똑같아요. 어? 파인애플 그 심이 뜻이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지식의 구조가 있고 거기다가 범위와 깊이가 넓어지는 계열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선형 교육과정.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거는 계열성, 범위와 깊이, 계열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근 앞에 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이제 뒤에서 수업할 때 내가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뭐라 그런다? 나선형 교육과정이라 그런다. 됐나요? 그럼 자, 머릿속에 볼까요? 나선형 교육과정은 뭐 중에 하나? 그렇지, 학문형 교육과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나선형 교육과정은 학문형 교육과정 중에 하나인데 뭐를 강조한다? 지식의 구조는 똑같고
여기선 발견학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하니까 만들어진 거. 학문형 교육과정, 학문은 탐구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구조와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요 계열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만들어졌다. 오케이. 그리고 학문형 교육과정은 학문이라는 지식의 구조와 이 학문이라는 걸 탐구하는 발견 학습이라는 방법까지 얘기한다. 두 가지. 그래서 머릿속에 학문형 교육과정 지식의 구조 발견학습, 나사형 교육과정은 지식의 구조에다가 그게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까지 얘기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뭐 그런 말들 계속 써 있어요. 나사형 교육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뭐를 얘기하고 이런 것도 쭉 써져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다 합해서 그냥 학문형 교육과정 또 학문 중심 교육과정. 자, 그럼 우리가 교사잖아. 배워서 남 주자 써먹어야 된다. 그럼 학문형 교육과정 배웠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혹시 지식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해라? 낱낱의 것보다는 뭐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 내가 학문형 교육과정에서 얘기한 지식의 구조는 뭐예요? 예, 지식의 구조라는 거과 탐구하는 방법, 그래서 발견학습 두 가지. 그럼 그거 갖고 들여다보면 다 설명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럼 물어볼게. 대답. 그럼 발견학습 학문형 교육과정은 외적인 강화와 내적인 강화 중에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외적인 강화는 옆에서 칭찬해 주는 거잖아. 내적인 강화는 뭔가 알았을 때 느끼는 기쁨 이런 거잖아. 그쵸? 어떤 것까? 뭐를 더 강조할 거야? 학문형 교육과정. 지식의 구조를 발견했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적인 기쁨이죠. 와, 이거, 와, 성경 읽다 뭔가, 와, 이렇게 연결, 막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내적인 강화를 강조해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학문형 교육과정 교사 중심이 아니고 학생 중심으로 발견하도록 교사가 도와주는 거다. 우리 유치원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과학 같은 거 할 때, 유치원은 과학, 여러분들 과학 싫어하는데 수학, 과학, 그럼 안 되는데. 아무튼 혹시라도 그러면은, 얘를 그냥 선생님이 내가 설명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내가 도와주면 이 아이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를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치? 물어보면 어떤 것 무슨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학문형 교육과정까지 얘기를 했네요. 오늘 인간 중심 교육과정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 학문형 교육과정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하고 줌에서 만나서 논의하고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했습니다.